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과제는 빌라 로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건물은 일단 뭐 비례라든가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기도 하지만 왜 이걸 또 이제 예제로 많이 쓰냐면 사면이 대칭형이에요. 대칭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의외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각 부분이 다 다르게 생겼으면 따로따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면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해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칭으로 쭉 카피를 하면 돼요. 그래서 CAD 예제로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제로서 이제 잘 쓰이는 것들인데, 자, 요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히 딴 거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걸로도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계단 그리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자, 계단을 그린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되느냐. 자, 실제 계단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단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말하자면 이거는 박스가 여러 개에 쌓여 있는 형태로 이제 계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그린다라고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밑에 제일 밑에 박스, 그 위에 박스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걸 쌓아놓는 형태로 그리면 되긴 되겠죠. 근데 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밑바닥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를 줍니다. 이렇게. 이런 메스가 나오죠. 계단이 옆으로 누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회전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90도 정도를 돌리면 계단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여러 부분 가운데 바로 그리기엔 어려운데 눕혀서 그리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눕혀서 그린 다음에 공간상에서 돌려주는 형태로 마무리해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은 그냥 3단만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단만. 자, 폴리라인을 치시고요. 폴리라인 치고, 자, F8을 눌러서 일단은, 자,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하나씩 그렸습니다. F8을 누른 다음에 수직 수평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려는 계단은 계단 첼판의 높이가 20, 그 다음에 디딤판의 높이가 30인 그런 그림을 한번 세 단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게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몇 개를 가면 되겠죠. 옵셋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옵셋을 해준 다음에 300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이 선을, 자, 이쪽으로 한번, 이 선을 다시 이쪽으로 한번, 이 선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뭐 3개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셋으로 얘를 역시 이번엔 밑으로 하나 둘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한 다음에요, 옵셋의 높이, 첼판의 높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200으로 하겠습니다. 첼판이라는 건 계단의 앞면의 높이에요. 앞면의 높이. 요거를 하나 둘 3개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단은 다른 레이어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를 치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만들고 그 레이어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 2로 해놓고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레이어를 레이어 2로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단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 알 거예요. 자, 요렇게 교점과 교점을 따라서 요렇게 가서 마지막에 가버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바닥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꺼버릴까요? 일단은. 자, 계단의 옆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것들이 눕혀 놨을 때의 면이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빛으로 틀어서 공간상으로 쫙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높이를 줍니다. 그래서 계단의 너비는 1500이었다고 쳐봅시다. 1500. 일반적인 계단의 가장 짧은 너비죠. 그래서 자, 클릭하시고요. 위쪽으로 한 다음에 1500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에 메스가 나왔죠? 메스가 나왔는데 계단이 이제 얼토당토 않게 XY 평면에 누워버렸어. 세우는 작업 필요하죠? 어떻게 세웁니까? 로테이트 3D로 세우면 되죠. 로테이트 3D 치시고요. 전체 오브젝트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투 포인트 옵션 치시고, 자, 계단의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이쪽 모서리,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자, 많이 해봤죠? 이거? 여러 번 해봤죠? 이거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5빛으로 쳐서 이제 돌려보면은, 자, 계단에 XY 평면이 이렇게 곱게 놓이게 됐다. 자, 단면상으로는 간단한데 바로 인면상으로 그리기엔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 계단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리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있는 어떤 파일들이 나오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 평면도를 3차원 모델링으로 바꾸는 연습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3차원 그림이 2차원 설계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빌라 로툰다 바닥도면이라고 이거 히스네 게시판에 가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열어주시면 여러분 뭐 심플하게 그냥 뭐 치수도 안 나와 있어요. 치수가 왜 안 나와 있는 걸까? 당연히 안 나와 있죠. 치수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재면 돼요. 물론 치수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건물의 이 벽면의 높이 여기서부터 처마 밑에까지 한번 디스트란 명령문을 이용하면 되죠. 자, 이거는 인면도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자, 지금 이게 요게 이제 벽면이겠죠. 요게 이렇게 벽면이고 지금 여기 이 뭐라 그래? 첨탑 부분에 해당하는 데가 동그라미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봤지만 벽면을 이렇게 벽면의 단면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설계도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그리고 밑에 전체의 파운데이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을 좀 어떤 식으로 공략해 볼까? 딴 거 아니고요. 2차원 형태는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3차원 높이는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큐빅 오브젝트인 경우는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빌라 로툰다를 직접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벽면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넣지 않고 매끈하게 그냥 처리를 한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13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비례라든가 어떤 엄정한 어떤 뭐 특별히 재미가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엄정한 어떤 비례, 대칭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한 건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보면 그래가지고 건물이 전체 큰 메스, 정사각형 메스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현관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이 나와서 지붕을 만들고 열주까지 마련해 놓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포르티코라고 그래, 포르티코. 자, 요 포르티코 부분이 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내려볼 때는 이게 사면이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 요런 부분을 하나만 포르티코 같은 부분도 요걸 하나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요. 화면이 다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포르티코 부분하고 앞에 있는 계단 부분이 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복잡할 게 아니라 하나만 완성을 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 카피를 하거나 이제 뭐 돌리거나 어레이 등을 지난번에 우리 폴라 어레이라고 배웠지만 어레이 그런 것들을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붕으로 보면 지붕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 그러니까 이게 복합 형태인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자, 위에 보면 이렇게 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돔 밑에 원통 부분이 있어. 그게 그리고 지붕으로 뚫고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네. 피라미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냐? 자, 우리가 하나하나 저렇게 복합적인 모형을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하나 다 뜯어서 그릴 수 있죠. 말하자면은 자, 밑에 원래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얇은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 이렇게 있었죠. 자, 거기다가 뭐가 올라가요? 맨 끄트머리엔 또 이렇게 뾰족한 피크에 해당하는 요런 어떤 도형, 요런 어떤 3차원 도형이 있었고 그 밑에는 원통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죠. 원통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오브젝트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유니온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유니온, 서브트랙트의 반대 두 도형을 이제 합치는 것, 3차원 도형을 합치는 것들이었죠. 요걸 그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콘을 그리고 밑에다가 실린더를 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버리면 되겠죠. 자,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리볼브라는 명령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리볼브 하면 이제 돌리다.
눈치챘죠, 여러분? 회전체를 갖다가 만드는 이제 방법이에요.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 뭐냐면,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분이 이렇게 절반이 있다. 그리고 회전하는 어떤 축이 있다. 위조불문 명령을 쓰면요. 자, 회전하는 이 절반의 부분을 갖다 회전시켜가지고 전체에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3차원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무조건 다른 레이어에 담아줘라. 2차원 설계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돼. 그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레이어 명령문을 써야 되겠죠. 레이어 명령문을 써서 레이어를 갖다가 저는 3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개를 다 조금 밝은 빨간색 계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닥 도면하고 좀 색깔이 달라지게. 자, 왜 그랬냐면 지금 물론 이거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거지만 구조물을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다 그리려면 복잡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 밑에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벽과 기둥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붕 부분에 지붕을 덮는 지붕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리는 방법들이 좀씩 다르니까 위치도 그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다른 레이어에 만드는 게 좋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각각 다른 부분에다 다른 구조물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나중에 다 해버리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고 나면 이제 레이어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설계도가 손상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요 도면이 손상되고 나중에 저장해버리면은 고쳐져 버리고 아니면 3차원으로 변형돼 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다시 새로 파일을 갖고 와야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일단 닫아놓습니다. 닫아놓으면 얘네들이 약간 페일, 그레이로 변하고 얘네들 앞만 선택하려고 해도 안 돼. 얘네들은 바닥 그림이 돼버리는 거야. 움직일 수 없는.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초를 놓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맨 밑바닥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겠느냐? 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들어있네. 요 계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뭐냐면 얘는 또 높이가 달라.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선으로 계단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고 나중에 계단을 그려서 붙여넣어야 되겠죠. 자, 파운데이션 옮겨놨죠. 레이어를 먼저 옮겨놓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자, 기초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딴 거 없고요. 폴리라인 써가지고, 자, 따라가면서 외곽 형태를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부분은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5스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 다른 부분들이 워낙 특징적인 점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C 치고 엔터. 자, 보이죠? 자,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선이 올라갔고, 자, 그 다음 부분은 뭐겠냐? 당연히 올빗 치고 약간 3차원으로 살짝 틀어본 다음에요. 높이를 주는데 그 높이가 당연히 요만큼에 해당하는 높이겠죠. 요만큼. 자, DIST 쳐보면은 DIST 쳐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면은 3600이 여기 나오게 돼요. 결과 DIST 하면 디스턴스 거리 재는 명령문, 에리어 하면은 면적 재는 명령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걸 갖다 이렇게 위로 3600mm죠. 그러니까 3.6m만큼 기단을 올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익스트루드 치시고요. 자, 빨간 선을 갖다 선택하시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자, 3600 쳐보는 거죠. 쳐보면은, 그리고 하이드 쳐볼까? HID 하이드 쳐보면은, 자, 기단이 그만큼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계단을 만드는데, 계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계단을 바로 세워서 만드는 건 어렵고요. 계단을 눕혀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세워버리는 식으로, 로테이트 3D를 이용해서 세워버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계단 부분에 해당하는 일단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와서 요만큼을 이제 그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높이를 줘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높이를. 그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는 식으로. 자, 다 됐고 계단 선만 따라 그렸는데 지금 계단 전체에 메스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 요렇게 되는 선, 요렇게 되는 선까지 그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폴리라인을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F8을 눌러놨어요. F8을 누르면은 orthogonal 직교 모드가 되죠. 그래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을 갖다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TR 트림을 친 다음에 요선과 요선을 경계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자, 요 부분과 요 부분 날려버립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우리가 닫혀진 패곡선을 만들었죠. 다만 여기랑 여기는 서로 다른 시그먼트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단 하나의 폴리곤 하나의 폴리곤을 조인을 해줘야 되겠죠. 조인 친 다음에 세 개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은 자, 닫혀진 하나의 폴리라인이 됐어요. 계단 옆모습을 만들었는데 계단에 이제 높이를 줘야 돼. 근데 높이는 이제는 거꾸로 됐죠. 단면이 여기니까 높이는 오히려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계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다. 사실은 높이가 아니라 너비겠지만 역시 DIST 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distance 11200 11,2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빛으로 살짝 이제 3차원을 살짝 틀어준 다음에요. 역시 extrude. 목이 갑자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위로 한 다음에 11,200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거랑 정확한 폭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맞게 되겠죠. 요 방향으로 돌려서 세워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세우는 거 어떻게 한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임의의 축으로 우리가 설정해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축을 중심으로 여기로 돌리고 저기로 돌리고 하는 거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지난번 했지만 명령문의 이름이 뭐였어요? 로테이트 만 하면 2차원의 이제 회전인데 거기다가 3D를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3차원 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릴 거냐 저렇게 돌릴 거냐를 결정하는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로테이트 3D 치시고요. 자, 전체 도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엔터 치고요. 2P 옵션을 쳐야 되겠죠. 2를 친 다음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점을 찍고요. 요 점을 찍으면 자, 보이진 않아. 하지만 요렇게 관통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쏘는 화살표가 하나 쏘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단면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 90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벌떡이 아니라 털썩 누우면서, 털썩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계단 매스가 바로 이제 우리가 평면상에 보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는 딱 들어가도 맞게 생겼네. 그러니까 무브를 치고요. 엔터 친 다음에 자,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서 여러분 내 눈을 잘 봐야 돼요. 자, 요 교점과 딱 맞으면 큰 문제 없겠죠. 요 교점과 맞으면. 돌려보면은 자, 문제없이 계단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얘네들은 숫자로 움직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얘를 갖다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느냐? 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얘를 갖다가 90도씩 돌려가면서 카피해서 집어넣고 수동.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만 우리 어레이라는 명령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3차원에도 적용되는데 어레이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직교형, 그 다음에 폴라, 극형, 그 다음에 뭐 선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폴라 어레이라는 건 뭐였어요? 가운데 중심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이렇게 원으로 둬가지고 원을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 배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폴라 어레이였잖아요. 또 마찬가지 여기 이제 중심점을 우리가 지적한다라고 그러면은 자, 계단 4개가 어떻게 돼요? 90도 각도로 4개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런 방식으로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일단 어레이를 치고요. AR만 쳐도 됩니다. AR만 치고 그 다음에 자, 요 계단을 골랐어요. 계단을 시킨 건 매스입니다. 매스. 엔터 치면은 세 가지 타입, rectangular array, path array, polar array인데 세 번째 polar array, PO를 한번 쳐볼까요? axis of rotation이니까 자, 이 중심점을 골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스냅에서 중심점, 그러니까 센트럴 포인트라는 걸 택해놨으면은 요 원 근처에 가면요, 가운데 처음부터 갈 게 아니고 원 근처에 가면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중심점 포인트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찍어요.
지금은 얘가 가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라는 걸 이미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게 되죠. 4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편한 방법은 쭉 가다 보면 이제 아이템,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항목을 몇 개로 하겠느냐, 그 항목의 개수를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도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4개, 전체 원을 갖다가 4개로 분할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i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항목의 개수 i 치고 몇 개를 넣겠느냐, 지금 현재는 디폴트로 6개를 줘놨으니까 너는 몇 개를 주고 싶느냐, 나는 4개를 주고 싶습니다. 4 엔터를 치면요, 자 4개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박혀있죠. 자 띄워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이드 쳐보면 전체 파운데이션 그리고 내 부분의 계단 부분에는 계단 매스가 들어가서 어레이를 통해서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운데이션이 벌써 끝났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여기 중간 부분 올라가 볼까요. 중간 부분들. 자 일단 레이어를 갖다 미들 레이어로 바꾸고요. 미들 레이어를 바꾸고 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벽면을 먼저 그려 놓는 게 낫겠죠. 벽면을 먼저 그리고, 벽면을 보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벽면선이에요. 요게 벽면선이에요. 외벽선, 내벽선. 여기 있는 게 아마 요게 홀이 있는 게 요게 이제 문 구멍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은 딴 거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일단은 벽면선을 외곽선, 내곽선을 그린 다음에, 자 포티코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따로 하도록 하고요. 요 안에 있는 벽면 매스부터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바깥 매스에서 안에 매스를 뽑아내 버리는, 서브트랙트를 해버리면 벽면만 남게 되죠.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렉 REC 친 다음에 그냥 바깥 벽선 엔터, 안에 벽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때 이게 바깥에 우리가 이미 그려놓은 것들이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지금 파운데이션에 한 부분, 계단 이런 선들이 한꺼번에 헷갈리니까 이런 경우 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여기 보면 이 전구 부분의 아이콘,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한번 누르면 꺼지거든요. 꺼진 상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걔네 그 레이어가 지금 현재 지워진 건 아닙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와서 한번 그러면은 일단은 벽면의 높이가 얼마인지 역시 한번 알아봅시다. 벽면의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처마 밑에까지 하니까 11,500으로 나오네. 11,500. 익스트루드로 바깥 것 안에 것 다 해서 어쨌든 위로 올린 다음에 11,500mm 마찬가지로 서브트랙트로 바깥 매스에서 안에 매스를 뽑아내 버리면 되겠죠. 바깥 거 전체 매스예요. 바깥 거 선택하고 엔터 치고 안에 거 뽑아내는 부분이 두 번째 클릭하는 것이죠. 엔터. 자 히든 라인 모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뽑아졌는지 안 됐는지 잘 안 보여. 근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부분, 일단은 그럼 자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뚫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갖다 뚫어내려면 여러분들 서브트랙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레스풀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좋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프레스풀이 자꾸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 오류가. 프레스풀이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 프레스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문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프레스풀로 푹 밀어버리면은 구멍이 푹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오류가 나. 자꾸 오류가 나서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레스풀보다는 좀 서브트랙트를 귀찮지만 좀 쓰는 방법을 뭐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풀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쓰려면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매스를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매스를 일단 우리가 그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전체에서부터 요걸 제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문을 한번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PL 친 다음에 자 직선분인 부분은 뭐 문제 없고요. 자 여기 아치 부분에서는 아크로 만들면은 딱 맞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모드 L로 친 다음에 C 닫아버리면 돼요. 벽 두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800, 벽 두께가 되게 두껍다. 80cm나 되네요. 80cm. 그러니까 이 매스도 80cm 두께만 하면 되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게 800만 딱 했더니만 어떨 때는 오류가 좀 나더라고. 그러니까 문이 완전히 뚫리지가 않고요. 얇게 뭐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는 안전빵으로 얘를 갖다가
자, 위로 1000만큼 올리겠습니다. 1000mm. 벽 두께보다도 좀 더 200mm 정도 더 두껍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에 해당하는 메스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얘네들은 누워있는 세계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로테이트 3D로 이렇게 해서 발 딱 세워버리면 되겠죠. 90도만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그랬죠. 플러스 90도. 일어서게 됐죠. 자, 일어섰으니까 이제 얘는 여기에 이제 가서 호환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갖다 요 문구멍에 갖다가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는 게 낫겠다. 카피. 가만 놔둔 상태에서.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한번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가서 하나, 요게 가서 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뭐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뭐 셋, 여기 넷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여기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X축에서 시계 방향이니까 90도 플러스 90도가 되니까 플러스 90도 돌리고요. C5 하시고, 아이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모서리에 맞게 여기 하나. 자, 모서리가 3차원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문도 메스고 벽도 메스라는 거예요. 이 문의 메스를 갖다 놓은 건 뭐냐면 문의 메스만큼을 벽 메스로부터 뽑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서브트랙트 치시고 전체 벽 메스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뽑아내는 메스를 클릭한다고 그랬죠. 자, 문 메스들을 돌아가면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손을 잘 보고 여러분 클릭하셔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부분 확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선을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엔터. 아무튼 지금 보면요. 자, 문이 뚫려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포티코로 가야 되겠죠. 포티코도 보면은 일단은 포티코에 해당하는 벽이 있고요. 벽에서 또 문을 뚫어줘야 되겠네. 귀찮게.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지붕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벽면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7500이네. 7500. 7500이면은 자, 7500만큼 일단 올려봅시다.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REC 친 다음에 먼저 벽면에 해당하는 자,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익스트루드 하고 클릭하고 엔터 치고 7500만큼 올리는 겁니다. 90도만큼 또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카피해 오는 겁니다. 자, 요게 맞춰서 와가지고 요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자, 벽면 메스에서 문 메스를 뽑아낸다. 서브트랙트. 자, 바깥 거 엔터, 뽑아내는 놈 클릭 엔터. 자, 카피를 해서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로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세워놓으면 되겠죠. 일단 맞나? 여기. 그리고 얘도 아이고 얘는 뭐 복잡하다. 선이 복잡하니까 오빗으로 살짝 돌려서 딴 데서 본 상태에서 여기. 자, 여기 가서 또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좀 각도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세워놓고요. 일단 자, 세워놓고 로테이트 합시다. 이 놈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나 마이너스 90도. 자, 이러니까 이제 바른 위치에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자, 지금 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아까 한 어레이로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매스를 만들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바른 위치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하나. 자, 오빗으로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자, 이제 벽면에 해당하는 선들, 뚜껑만 없다 뿐이 선들은 이렇게 쭉 서 있는 걸 볼 수, 벽선들은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들어가는 그 포티코 전면에 또 10주가 이렇게 쭉 서 있네요. 10주. 그래서 10주를 갖다 역시 올려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자, 서클을 이제 그리는데 요 중심점으로부터 와가지고 이게 바로 요 선에 반지름이 여기 잡히는 점이 없거든요. 이게 조금 오스냅을 조정해야 될 텐데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NEA는 Near Point. 그러니까 지금 커서로부터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의 한 점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NEA를 쳐서 임시로 오스냅을 이용할 수 있어요. NEA를 딱 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임시로 NEA 오스냅이 먹고 있어요. 그래 NEA 오스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장면, 그게 나오게 되면 딱 클릭하면은 정확하게 반지름에 맞게 조정이 돼요. 잠깐 오스냅을 한번 우리가 찾아를 보면요. NEA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꺼져 있죠? 꺼져 있으니까 NEA가 작동을 안 하는데 임시로 NEA만큼 축약어를 딱 써주면은 그 점을 얘가 잡아주거든요. 임시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항시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클릭해서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한번 다 그려 보도록 하죠. NEA가 이제 잡히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EXTRUDE 한 다음에 4개를 다 잡고 위로 올려서 7500만큼 올리면 되겠죠. 예, 어레이를 써서 이제 기둥 4개를 갖다 사면에다 다 돌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포티코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지붕을 넣어야 되겠죠. 포티코의 지붕들. 그 포티코 지붕은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게 벽면보다 조금 더 나와 있다는 부분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그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그 길이는 5,800이네요. 5,800. 그래서 별거 없고요. 요 면적을 위로 5,800만큼 일단 올려주면 되겠죠. 자, 폴리라인 써서요. 외곽선을 따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서 클릭하고 자 5,800만큼 올려줬습니다. 역시 여기 이 점을 찍어서 두 점을 연결하는 축선을 만든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90도만큼 자 각도는 90도 자 땅바닥에 엎드러졌죠. 그래서 이걸 올려주면 되는데 자 주의할 거 벽면선에 맞추고 그리고 포르티코 외기 쪽으로는 좀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터. 자 확대해서 요 점을 찍었어요. 요 모서리. 왜냐하면 그 모서리를 갖다가 내가 여기에 옮겨주기 위해서 딱 해놨으면은 딴 데 하면 이제 좀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이쪽 모서리도 당연히 맞게 되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벽면은 맞고 앞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이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어레이 또 한번 써볼까요? AR 친 다음에 요 지붕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폴라 PO 치고요. 중심점 찍고요. 내 아이템 개수를 I 치고 4개로만 딱 고치면은 어레이를 써서 역시 포르티코의 지붕도 사면으로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어레이를 쓰면 쉽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어레이를 쓰고 나면요 또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지만 자 요거를 지금 내가 어레이를 써서 사면으로 돌렸는데 이 지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클릭하니까 이 폴라 어레이를 써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 전체 이게 4개의 어레이 된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네.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다 지워져요. 하나만 지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레이의 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들 파트 부분 다 완성이 됐네. 미들 파트. 자 그것도 일단 그럼 꺼줍시다. 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탑 파트로 가게 되는 거죠. 탑 파트는 이제 지붕밖에 없어요. 지붕. 전체 지붕. 요 처마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요. 요게 기단 파운데이션 부분하고 맞아요. 말하자면은 지붕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붕을 여기에 요 선 따라서 그려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요렇게 정사각형이고 옆에서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사실은 요런 어떤 피라미드 모형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냐면 거기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요 안에 있는 매스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사실 원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원뿔이 뚜껑에 딱 얹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가 생기고 있지만 이게 관통한다라고 그러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만큼 꽉 차 있는 뭐가 되겠어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데는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
또 하나 이제 사실 빼먹었는데 요 피라미드 밑을 받치고 있는 얇은 또 슬래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슬래브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4개의 도형의 합이라는 거야. 4개의 도형의 합.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전에는 이제 또 이런 슬래브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로 걸려서 이걸 합친 다음에 유니온을 해도 돼요. 물론 이 두 개는 이따가 리볼브라는 명령문을 이용해서요. 한 번에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슬래브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슬래브 부분. 슬래브 부분 두께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 50cm죠. 전체 외곽에 있는 자 파운데이션 기준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비틀어 놓아서 500만큼 올려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이렇게 올려서 50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위에, 그러니까 이 위에 피라미드가 와서 이렇게 얹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그 높이가 또 있죠. 자, 끄트머리에서 밑바닥까지 이렇게 재보면은 피라미드가 6300mm가 나와요. 6.3m. PYRAMID 해보면 있네. 자동 완성이 되죠. 피라미드를 한번 쳐보면은 자 피라미드를 그리고 싶은데 네가 뭐 중심점을 고를래 아니면은 엣지 모서리를 고를래 아니면은 면을 고를래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면이 어디 이렇게 정사각형의 면이 이미 이 엣지 모서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올라갈 모서리가. 그러니까 말도 요 엣지라는 옵션을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모서리 그걸 한번 해보죠. 2를 치고 그럼 컴퓨터가 뭐하냐? 자 피라미드가 올라갈 엣지를 선택하세요. 모서리.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늘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모서리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모서리의 위치에 따라서 피라미드가 형성돼요. 자 모서리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나머지 한 모서리는 그 다음 면 모서리인 것 같네. 그래서 그 모서리를 우리가 만든 슬랩에다 갖다 대니까 딱 겹쳐지죠. 자 여기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점을 다 찍고 나면 피라미드의 높낮이만 조정하게 되는데 밑으로 꺼지는 피라미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인데 이게 옆에서 보면요 꼭지점이 가운데 요 점에서부터 높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높이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래브 위로부터 6300이라고 그랬으니까 위쪽에다 놔둔 상태에서 6300을 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올빗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자 요렇게 6,300만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얘가 요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중심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의 어떤 회전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갖다 리볼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볼브란 명령문을 한번 해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돌려야 하는 어떤 면적을 가지는 하나의 오브젝트 그 다음에 그걸 따라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회전축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얘를 돌려라 하면 뭐 별 얘기 없으면 360도를 돌려요. 그럼 위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떤 반지고리 모양의 어떤 회전체가 생기겠죠. 일단 절반만 그린다는 거죠. 절반은 일종의 어떤 요런 오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전축은 따로 그릴 필요가 없이 도형의 한 부분 자체가 또 축으로도 이용돼요. 말하자면 이 점과 이 점을 찍으면은 이게 알아서 축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돌린다. 자, PL 치시고요. PL 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 다음에 거기 직교하는 스냅이 안 잡혀 있네. 그러니까 PER 치면 직교가 되거든요. 아까 말한 NEA가 니어라는 오스냅을 갑자기 잡는 그런 어떤 방법이 어떤 것처럼 PER 하면 perpendicular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이 선에서 딱 직각이 되는 점을 잡고 싶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뭐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중심점까지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절반만 딱 그린 거예요. 절반만. 자 절반만 그렸는데 이걸 갖다 리볼브를 한번 해봅시다. 리볼브 치시고요. 자, 이 경우 이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치고 축을 따로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도형의 한 부분 자체가 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클릭하면
알아서 축으로 인식돼서 벌써 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면 보통 360도를 한 바퀴를 다 돌려요. 다만 이거는 이제 누워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건데, 바로 세우는 작업 뭐 여러분 아까랑 똑같아요. 요 점과 요 점을 찍어서 이런 축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90도 돌리는 로테이트 3D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90도를 치면은 90도만큼 돌아서, 자 5빛으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면상에 딱 서 있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딱 서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도 지금 땅바닥에 있고 얘네들도 땅바닥에 있으니까 사실은 땅바닥에서 일단 먼저 합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다. 다만 옮길 때 어떻게 한다? 옮길 때 여기에 원의 중심점하고 여기에 밑바닥 원의 중심점이 딱 일치하게 가야 된다는 거. Move M 치고요.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원 중심이 두 개가 표시가 되고 있죠. 십자가가 두 개가 표시되고 있는데 위에는 아마 이 위에 생기는 원 요거 있죠. 그거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걔는 우리가 쓰는 기준점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생기는 걔가 기준점인데 걔는 아마 얘인 것 같죠. 얘 클릭하시고요. 자 걔를 어디다 옮긴다. 이렇게 쭉 갖고 가보면요, 처음에는 이 원의 중심점이 잘 안 생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고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고표에 가서 이제 덜컹 해버리면 되는 거죠. 땅바닥에 정확히 다 얹혀져 있나, 이게 중요한 건데 뭐 딱 얹혀져 있죠. 다만 지금은 뭐예요, 밑바닥 슬랩 위에 올라가는 피라미드,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원뿔 부분,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복잡한 부분이니까 얘네들을 미리미리 하나로 합쳐줘 버리는 게 좋겠죠. 유니온을 쓰면 되겠죠. 밑바닥 슬랩, 그 다음에 피라미드 부분, 지붕 사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원뿔 타워 부분 클릭하고 엔터. 뭔가 벌써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죠. 없던 모서리가 새로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세 도형이 합쳐져 가지고 한번 클릭하면, 그렇지, 전체가 다 포함돼 버리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란 얘기, 하나로 합했어요. 위치가, 모양은 똑바르지만 위치가 땅바닥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건물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만큼 올라가서 떠 있어야 되겠죠. 떠 있는 높이는 얼마나 될까? 디스트로 측정을 해보면요, 슬랩은 밑에 모서리에서 끝까지 재보면 15100mm가 된다는 거죠. 15100mm.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올려주는데, 자 무브먼트에서 상대 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상대 좌표 아무 점이나 이제 한 점 기준되는 걸 찍고요. 위로 올리는 거니까 위로 올린다는 거는 좌표로 봤을 때는 Z에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15100. 그러니까 골뱅이 치시고요. XY는 0,0 변화 없습니다. 거기다가 콤마 한 다음에 Z 값을 갖다 15100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켜주고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미들 부분 켰는데 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들 얘네들도 지금 실제로 보면은 아까 땅바닥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렇죠? 땅바닥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기단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M으로 가운데 있는 매스 전체를 한번 잡아보죠.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찍고 위로 3600. 자, 골뱅이 0,0,3600 딱 치니까 정확하게 올라가서 지붕면에서 붙었죠. 요렇게 붙었고, 하이드를 쳐보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죠. 자, 모든 모서리들이 다 맞고 빈틈이 없죠. 이러면 이제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기단은 뭐 어차피 땅바닥 위에 얹혀져 있는 거니까 따로 위치를 조정할 것도 없어요. 켜버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 조금 명암감 정도를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거 있다. 비주얼 스타일 가면요. 그래서 2D 와이어 프레임 또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만 해도 좀 낫죠. 그래도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뒤에 숨어 있는 선을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어떻게 돼? 투시에서 뒤에 있는 선을 계속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도형을 완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림 그릴 때 히든 프레임 그 모드를 이제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아니면 엑스레이 모드 정도를 두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실제 가깝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게 명암 들어가게 하려면 뭐 리얼리스틱 뷰라든가, 또는 뭐가 있더라, 뭐 쉐이디드 뷰라든가, 다 빨간색이라서 뭐 보기는 안 좋네요. 여기다가 이제 RR 정도를 쳐보면요, 렌더링 모드인데 그 매스를 갖다가 좀 간단한 어떤 양감을 가지는 모델로
JPG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